파킨슨병 약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데도 어떤 날은 몸이 잘 움직이고 어떤 날은 약을 안 먹은 것처럼 뻣뻣한 날이 있으시죠?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레보도파는 뇌에 도달하는 양이 먹은 양의 약 1%에 불과한 약입니다. 그만큼 흡수 과정에서 작은 변수 하나에도 약효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레보도파 치료를 시작한 지 4년 이내에 약 80%의 환자가 약효 소진 현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효가 들쭉날쭉할 때 환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점검해도 약효가 안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식사와 약 복용 시간의 간격을 확인하세요. 레보도파 약효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식사 타이밍입니다. 레보도파는 소장에서 흡수되는 약인데 위장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약이 소장까지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문제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두부 같은 고단백 식품은 레보도파와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것과 같아서 단백질이 많으면 레보도파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2022년 발표된 신경양리학 논문에 따르면 즉방형 레보도파를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최고 혈중 농도가 약 30% 감소하고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도 지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 공복에 약을 먹는 겁니다. 하지만 공복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린 분도 많으시죠. 그럴 때는 단백질이 거의 없는 가벼운 간식으로 대체하세요. 크래커 2-3개, 사과 1조각,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위장 자극을 줄이면서도 약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가급적 저녁으로 미루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많을 때는 약효를 최대한 유지하고 밤에는 약효가 떨어져도 수면 중이라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은 레보도파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철분이 레보도파와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도 고용량일 경우 말초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바뀌는 것을 촉진해서 뇌에 도달하기 전에 약이 분해되어 버립니다. 주치의와 상의 없이 고용량 비타민을 드시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레보도파는 소장에서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죠. 탈수 상태에서는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약이 소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집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어떤 날은 30분 만에 효과가 오고 어떤 날은 1시간이 넘어도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탈수는 약효 변동 외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악화됩니다. 파킨슨 환자는 자율신경장애로 이미 혈압 조절이 불안정한데 여기에 탈수까지 겹치면 일어설 때 심하게 어지러워지면서 낙상 위험이 올라갑니다. 변비도 심해집니다. 변비 자체가 위장 운동을 더 느리게 만들어서 약 흡수를 또다시 방해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루 최소 6잔에서 8잔, 약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1시간에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1시간 간격으로 맞춰두면 잊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고 연한 색이 정상이에요. 물 마시기가 어려운 분은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 함량 높은 과일과 채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변비 상태를 확인하세요. 파킨슨 환자의 50에서 80%가 변비를 겪습니다. 단순히 배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약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집니다. 레보도파가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소장에 도달하기 전에 분해되어 버리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위배출 지연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비가 심하면 장 안에 가스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이 생기고 이게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밥을 잘 못 먹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면 장 운동이 더 느려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섬유질을 충분히 드세요. 잡곡밥, 고구마, 브로콜리, 사과, 미역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수분 섭취를 반드시 함께 늘려야 합니다. 섬유질만 먹고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넷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반사가 자극됩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주치의에게 말씀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 중에 변비를 악화시키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안전한 변비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비가 해결되면 약 흡수가 안정되면서 하루 중 온오프 변동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상태를 확인하세요. 스트레스가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건 많은 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긴장하면 손떨림이 심해지고 몸이 더 굳는 느낌이 들죠. 이건 단순히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이 도파민 신경 회로를 직접 억제합니다. 약으로 도파민을 보충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그 효과를 깎아먹는 겁니다. 불안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킨슨 환자의 35에서 40%가 불안증을 동반하는데 불안은 특히 오프 기간에 심해집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불안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면 근육이 더 경직되면서 약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수면도 약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뇌의 도파민 수용체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약을 먹어도 뇌가 받아들이는 효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특히 아침 첫 약이 잘 안 듣는다고 느끼시는 분은 수면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른 아침 오프 현상은 파킨슨 환자의 약 60%에서 나타나는데 이 중 88%가 비운동 증상을 동반합니다. 대처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심호흡, 명상, 가벼운 요가가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수면은 앞서 장마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상시간 고정, 아침 밝은 조명, 취침 전 화면 차단이 기본입니다. 불안이나 우울이 심하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말씀하세요. 파킨슨병의 정신증상은 약 조절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 복용 간격과 타이밍을 정밀하게 기록하세요.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많은 분이 약을 대충 식사 전후에 드시는데 이 대충이 문제입니다. 레보도파는 반감기가 짧은 약이기 때문에 복용 간격이 30분만 어긋나도 혈중 농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약 복용 시간과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 약효가 사라지는 시간을 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약효일지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노트에 시간을 적으셔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에 적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약을 먹었다. 7시 40분에 몸이 풀리기 시작했다. 10시에 다시 뻣뻣해졌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한가?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약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라고만 말하면 의사도 어디를 조절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약효가 확 떨어집니다라고 말하면 의사가 그 시간대에 맞춰 약 한 겹을 조절하거나 보조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록할 때 함께 적으면 좋은 항목이 있습니다. 약 먹기 전에 뭘 먹었는지,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전날 잠은 잘 잤는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지, 이 4가지를 함께 적으면 약효 변동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순간에 스마트폰으로 15초에서 30초 정도 영상을 찍어 두시면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훨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비타민C를 약과 함께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미산 분비를 촉진해서 레보도파의 용해도를 높여주는데 연구에 따르면 약물의 최고 혈중 농도가 5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산의 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킨슨 약효가 들쭉날쭉할 때 체크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식사와 약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단백질은 저녁으로 미루세요. 둘,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나눠 마시고 소변색으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세요. 셋, 변비를 해결하세요. 잔이 움직여야 약도 흡수됩니다. 넷, 스트레스와 수면을 관리하세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약효가 떨어집니다. 다섯, 약 복용 시간과 약효 시간을 매일 기록하세요. 일주일만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고 의사가 정확하게 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바꾸지 않아도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을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의외로 약이 문제가 아니라 흡수 환경이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파킨슨 환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